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흐린 날씨지만 아주 먼 산 아래로 노을이 지고 있는데요. 흐린 약간 우중충한 하늘빛에 멀리 엷은 노란 노을이 보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데요. 저 색깔을 어느 누가 창조할 수 있겠어, 그죠? 자연이 아니라면. 29번째 락강 강의 이어나갑니다. 주제는 고정점과 봉합선. 예도 철학 모임에서도 많은 학생들과 대화 가운데에서 이 둘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특히 지적을 읽을 때도 봉합선과 고정점을 혼돈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 강의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예도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슬라보의 지적을 향하여 자본주의의 기표와 사슬의 봉합선을, 낡은 봉합선을 뜯어내고 아주 새로운 봉합선으로 연결하는 철학자다, 이러면서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락강의 상징계의 기표와 사슬에 의하여 놀아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그 봉합선을 잘 보고 빈 공백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지, 거기에서 환상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까다로운 주체가 되라고 하는 그 지점이 봉합선에서 나타나겠죠, 그죠? 이런 것 역시도 락강의 사유에서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런 지점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락강적으로 볼 때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여지는 게 있겠죠, 그죠? 슬라보의 지적은 확실히 자본주의 비판을 통하여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괴물성을 드러내고 폭로하면서 조금 더 인간다운 인간성을 갖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끌고 오면서, 그죠? 21세기에 철학자로서 활동하고 있죠, 그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균열점에서 나타나는 봉합선, 지적적으로, 그리고 대량 실업에 의해서 좌절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비치는 그러한 욕망의 좌절에서 나오는 봉합선, 실물 경제를 넘어서서 무한대로 펼쳐 있는 어떤 금융 자본을 향하여 단번에 자본주의 사다리에서 정점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러나 현실에 의해서 그것이 불가능함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의미와 연세의 봉합선, 주체의 욕망 배후에 걸쳐 있는 기표와 사슬에 갇혀 있는 오브제 안은 이제 나는 붙잡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절망에서 나온, 어떻게 이걸 잘 봐야 환상을 가로질러 갈 수 있을까? 자크 데리다가 1990년, 그죠? 소련이 무너지고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을 통하여 이제 남은 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 신자유주의가 모든 걸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르크스의 죽음을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서 미국의 빌딩 숲 사이에서 나타나는 절망한 얼굴들, 그 대극점에서 마르크스의 유령을 이야기했잖아, 그죠? 이런 것 역시도 자본주의 사회의 기표와 사슬에 묶여있는 봉합선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네그리와 하트 역시도 제국에서 탁월하게, 그죠? 이 봉합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건 역시 알랭 바디우에게도 적용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구조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인간으로서 괴물화되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표와 사슬에 의해서 형성된 빈 공백의 주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갖는다는 것, 그건 곧 철학함이겠죠, 오늘날. 그죠?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이미 이런 방식의 자본주의는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철학자들도 많았죠, 그죠? 거기에서 또 다른 대안을 통하여 이제 정점에 이르러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자본주의, 거기에서 좌절하는 인간들의 모습.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왜 온 세계적으로 구구과 아니면 독재가 다시 급부상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이제 민주주의와 함께 결합된 자본주의는 끝났는가? 민주주의의 한계는 무엇인가? 발리바르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자본주의의 욕망 기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들레즈적으로. 특히 슬라보의 지적의 철학에서 이 봉합선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중요하죠, 그죠? 곳곳에서 그래서 그가 락강의 이 봉합선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그것을 뒤집어서 보면서 자기의 철학을 수행하는데요. 심지어 레스 댄 너띵에서도 길게 언급합니다. 사실은 이 용어는 락강의 세미나에 참여했던 작 알랭 밀레에 의하여 보다 더 확고하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영화 이론에까지 이게 퍼져 있죠, 그죠? 그런데 이 개념을 고정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미 상징적으로 다른 걸 지시하고 있거든, 락강한테서.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오늘날 철학을 하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의의 클래스를 아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의 후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정점은 봉합성과 연결되는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이 꽤 있습니다. 락강의 전체 전집에서 나타난 에크리와 세미나에서, 그죠? 어떻게 보면 봉합선이 고정점인 것 같기도 하고,
고정점이 봉합선이 아닐까. 그것을 혼돈하는 이유는 락강은 크게 두 곳에서 이 고정점을 사용하는데, 특히 에클이 뒤쪽에 수록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에서 사용하는 기표와 사슬의 어떤 끊임없는 여행에서 쉬는 장소, 정박지, 아니면 기차 여행에서 기차의 레일을 따라서 기표가 막 따라서 움직이는데 고정점을 두 개를 배치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기표와 사슬과 연결되니까 확실히 봉합성과 유사한 개념이 아닌가 하면서 구분을 못하게 된 거야. 사실 상징적인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 고정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 있다면, 집에 있다면 여러분들의 거실을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가구가 널려 있고 소파가 있고 거기에 쿠션이 있고, 여기에서 고정점이란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푸엉드 까삐똥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특히 락강이 세미나 3 정신병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락강의 사유에 기표와 기의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에크리에 수록되어 있는 무의식에서 언어의 심급이라고 하는 문자의 심급, 문자의 기능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 논문에서 소시르를 수정하여 이 기표와 연세, 상징계를 떠돌아다니는 기표와 연세를 말하죠. 그죠? 그 전에 길게 폴 발레리라든지 아니면 빅토르 위고라든지 이런 프랑스의 대문인들을 그죠 끌고 와서 한참 해석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기표들의 움직임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락강이 어떤 방식으로 소시르를 뒤집어서 기표 기의의 개념을 바꾸고 그것을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 나오는 펠디히퉁, 압축과 펠쉬붕, 전치의 개념으로 바꿔서 로만 야콥슨을 통과하여 이것을 은유와 한유로 바꾸고 상징계의 질서를 떠돌아다니는 기표와 연세로 만드는지, 그런 것들이 무의식에서 문자의 심급에서 나타나잖아. 그죠? 그래서 소시르에게서의 기표와 기의,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 개념은 일단은 자의적으로 결합되지만은 결합된 이후에는 양자는 튼튼하게 결합되어서 묶여 있는 경우가 많잖아. 이걸 그냥 떼버리는 거예요. 락강은 떼고 나서 어떤 공식을 만들게 되는데, 위에 대문자 S를 쓰고 그 다음에 가로대를 놓고 아래에 소문자 S를 넣는 이런 연산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는 시니피앙인 거예요. 그리고 가로대 아래에 소문자의 S는 시니피에, 기인 거야. 이 말은 소시르를 뒤집어서 해석한 자기는, 락강 자신은 기의보다는 기표를 우위에 두는 그런 정신분석을 수행하겠다
라는 결심이 놓여 있죠. 그죠? 그때부터 상징계의 질서를 떠돌아다니는 것은 기표지 기의가 아닌 거예요. 그 둘은 만나는 지점이 거의 없습니다. 락강의 사유 안에서. 기의는 언제나 기표로부터 미끄러지고 도망가고 그리고 굴러 떨어지고 거기에서 어떤 괴리를 일으켜서 사라져버리는, 기표가 기의를 제압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죠? 심지어 소시르를 통하여 나타나는 이 공식에서 볼 수 있듯이 락강은 프로이트의 그 정상 개념 있잖아. 짐톰이라고 하는 이 개념도 언어의 어떤 마술에 의하여 바꿔버려요. 정신분석에서 말과 언어의 기능과 장에 나와 있는데 억압된 기를 표시하는 기표가 바로 시니피앙이 바로 정상이다. 그래서 모든 정신분석에서의 정상은 언어를 통하여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언어를 잘 분석함으로써 그 정상을 보고 치료책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억압된 기의가 정상이 아니라 억압된 기의를 표시하는 기표가 정상이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락강은 이 기표들의 연쇄가 이 곳곳에 상징계의 전체 질서를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이 기표는 뭐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의 기표 아래로 은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연결고리를 통하여 이어주는 그것은 환유다. 환유가 막 떠돌아다니면서 수직적으로 보면, 수평적으로는 환유지만은 수직적으로는 은유인 거예요. 그 은유는 심층으로 뻗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무의식 속에 가리워진 또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지점이 있다면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문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결되는 거예요. 환유들의 연쇄고리로서 기표들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기의는 끊임없이 미끄러져. 시니피에는 기표와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먼 개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고정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철저하게 락강한테서 기표와 기의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세미나 3 정신병에서 표현하는데요. 그게 이제 처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점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만나는 그 지점. 그래서 인간이 정신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고정점의 나사가 너무 헐거워서도 안 되고 뻑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유명한 17세기 프랑스 문학가 라신의 아탈리라고 하는 비극 작품이 서술되어 있는데, 아탈리는 라신이 지은 어떤 희곡과 같은 작품이죠. 그죠? 비극이긴 한데 거기에 주인공 아탈리는 유대왕의 미망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유대 전통의 야훼 신을 섬기는 그런 문화를 뒤집어 엎고
바알신을 끌고 와서 유대 문화에 바알의 어떤 문화를 접목시키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역적이죠, 그죠? 그런 인물인 거야. 이 미망인으로서의 왕비가 겪게 되는 그 어떤 환상적인 욕망, 결국은 살해당하게 되잖아, 그죠?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아탈리의 욕망, 정신병에서 길게 수록되죠, 그죠? 그러니까 뿌엉, 그 까삐똥이라고 하는 이 마치 쿠션을 연상시키는 쿠션의 점, 직역하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실에 가구를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나사못이라든지, 그게 고정점이야. 아니면 쿠션을 안에 이렇게 푹신푹신한 어떤 솜이나, 어떤 이불에 뭐 안에 안감을 이렇게 놓고 그것이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고정점. 소파에도 그런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징은 여러분들의 침실에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고정점이란 개념이에요. 락강이 정신병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정점은 기표와 기의가 만나는 지점. 너무 이 고정점의 나사를 조우게 되면은 자기 희생과 같은 자살 충동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너무 헐렁해지면은 광기에 빠져서 정신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적절하게 이 고정점은 너무 강하게 조아도 안 되고 풀어 헤쳐도 안 되는 거야. 적절하게 이게 조절돼 있어야 자살 충동이나 정신병에 빠지지 않는 거죠. 광기에 빠지지 않는 거겠지. 그래서 기표와 기의가 만나는 지점을 표현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고정점이에요. 그리고 에크리 뒤로 가면서 나타나는 무의식의 위치라고 하는 논문, 거기는 또 다른 어떤 개념들이 나타나는데, 무의식에서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에서 이 개념은 이제 상징계의 기표와 사슬을 떠돌아다니는 그 레일에 두 개의 정박 지점을 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정점이에요. 이게 이제 뒤에 쓰여진 이 주체의 전복에 실린 그 그래프에 나오는 그 두 개의 정박 지점은 기의와 기표의 만남과는 관계가 없어. 기표에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운동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정박 지점을 표현하는 거예요. 기차 레일로 따지면 뭐예요? 곳곳에 한 번씩 쉬어갈 수 있는 간이역 같은 게 있잖아, 그죠? 그런 뜻으로 정박소나 간이역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정박 지점은 두 번째 정박 지점과의 시간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정점은 이런 의미를 갖게 됐고요. 이제 봉합선이라고 하는 거, 쉬티어,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외과 의사를 떠올리면 되는 거야. 상징적으로 외과 의사들이 상처가 난 어떤 그 장소를 바늘을 갖고 거기를 꿰매잖아, 그죠? 외과 의사가 꿰매는 봉합선 딱 들어오죠, 그죠? 이게 바로 락강의 봉합선의 개념인 거예요. 특히 세미나 10일 정신분석의
4대 기본 개념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 라슈티흐는 봉합선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은 상상계와 상징계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이야. 어?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만 쓰이지 않고 이제 곳곳으로 퍼져나가요. 특히 에크리 뒤쪽에서는, 뒤쪽에 나오는 논문, 무의식의 위치라는 논문에서는 기표와 사설을 떠돌아다니면서 주체를 형성하잖아. 그래서 주체와 기표와 의미와 연쇄, 기표들의 연쇄의 관계에서 이 봉합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는 락강의 제자로서 특히 이 세미나를 편집해서 출간하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잖아. 자기 자신의 논문, 락강의 이 개념을 갖고 자기 자신의 논문, 봉합선이라고 하는 라슈티허,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는데, 그래서 봉합선은 훨씬 더 풍부해지고 견고해졌죠. 그죠? 영화 이론으로 가게 되면 스크린을 바라보는 어떤 관객과 거기에서 펼쳐지는 기표들의 연쇄, 그것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체의 지점, 문학으로 적용시키면 텍스트에 의해서, 텍스트의 기표들의 연쇄에 의해서 형성되는 독자의 주체, 이런 것과 연결되겠죠. 그죠? 그래서 밀레는 담론 안에서 형성되는 주체와 그 접점에서 나타나는 빈 공백을 이 봉합선으로 설명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완전 구분되죠. 그죠? 그러니까 기표와 연쇄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체, 시제, 이 주체와 의미와 연쇄의 어떤 연결고리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상처. 그러니까 그 고리는 뭐예요? 락강한테서는 결코 안정된 어떤 성과 같이 쫙 나 있는 게 아니라 환유에 펼쳐지는 그 기표들의 수평적 움직임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체야. 그 지점은 빈 공백인 거야. 락강의 사유를 데리다적으로 풀면 그건 언제나 빈 공백을 만들면서 나아가게 만드는데, 주체를 형성하면서 나아가는데 거기엔 대리 보충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대리자로서 오브제아를 꿈꾸지만 그 대상은 기표들의 사설에 갇혀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건 빈 공백인 거예요. 이 욕망의 행진이 끝날 때 주체는 사라져요. 그리고 시작되면 다시 주체는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표들은 의사가 어떤 상처난 곳을 꼬매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안정된 기표들의 연쇄가 아닌 거예요. 락강은 이런 어떤 상징들을 좋아했는데, 특히 36년부터 53년까지 진행된 상상계의 연구에서, 그죠? 그 자아가 형성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몸의 파편화, 육체의 파편화, 신체의 파편화, 이런 것들 역시도 여러분들 프랑켄슈타인이나 보스의 그림 세계, 그런 예술 작품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파편화가 마치 외과 의사가 어떤 몸을 꼬매서, 그죠? 프랑켄슈타인 같은 괴물을 만드는 것처럼 이미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몸들은 부분 대상과 같이 그냥 퍼져 있는데 잠시 이 분열된 자아는 그것을 조립할 수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것이 상징계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표들은 다 봉합성과 같이 불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처가 잘 안 아물었을 때 그 베인 자리는 겨울이나 아니면 뭐 여름에 덧나서 그 꼬맨 자리가 다시 갈라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꼬매지 않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도 결코 안정된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붙잡고 거기에서 완전히 바로 이것은 내 것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이 없을 정도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기표들의 사슬을 따라 형성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형성되는 자리에 기표와 연세, 주체의 만남에서 그 자리는 빈 공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개념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점은 기의와 기표의 만남, 락강의 사유에서 거의 두 개는 만날 수 없어. 그죠? 기표의 제압에 의해서 기의는 언제나 기표로부터 미끄러지잖아. 도망가고 그리고 굴러 떨어지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표와 결합하려고 하지만 이 기의는 그런 순간을 거의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맛보게 하는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하여 락강이 세미나 3 정신병에서 이 개념을 갖고 온 거예요. 고정점. 그리고 이것은 주체의 전복과 욕망의 변증법에서 다시 기표와 사슬의 어떤 긴 여행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기표들의 연쇄의 놀이에서 두 개의 정박점을 표현하면서 이 고정점이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하여 봉합선은 외과 의사가 상처를 꼬맬 때에 나타나는 이 어떤 모습이 형성되잖아요, 여러분. 이 상징은 바로 기표와 사슬에 의해서 형성되는 주체, 그리고 때로는 정신분석의 4대 기본 개념에서는 상상계와 상징계가 만나는 지점, 상징계에서 기표들의 연쇄에 의하여 형성되는 주체의 지점, 그 빈 공백의 자리, 그죠? 그걸 봉합선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봉합선과 고정점은 좀 비슷하기도 한데 분명히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확실히 붙잡았죠, 그죠? 그러니까 상징 개념으로 생각하면 확실히 구분될 수 있는 거예요. 고정점은 거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간이역이나 기표와 사슬에서 어떤 이래이래 계속되는 이어짐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역과 같은 개념. 응? 배가 계속해서 여행하다가 정박할 수 있는 지점, 이런 걸로 생각하고, 봉합선은 외과 의사의 수술 행위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응? 담론 안에서 형성되는 주체. 그래서 상상계에서의 어떤 형성은 자아로 나타나고, 그죠? 에고, 상징계의 진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게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는 결코 내가 주체적으로 형성돼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이 의미와 연세의 환유들의 연쇄고리와 수직적으로 나타나는 은유라고 하는 그 상징계의 체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체는 주체가 되는 경우가 없는 거예요. 이미 형성된 공적 영역의 구조나 제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대타자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 구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야. 그죠? 여기서 이제 까다로운 주체가 환상을 가로질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보의 지적은 이 봉합성,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주체로서 어떤 대상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환상이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체 개념을 락강에 이 시제를 뜯어 고쳐버리잖아. 여기에서 봉합선이란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확실히 구분했죠. 그죠? 얘도 물러갑니다. 주스!